자, 제20회 수강시설 관리사 설계미시고 기출문제 분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먼저 보고 해설을 한번 볼 건데 문제에서는 우리가 난이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판단을 조금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1번입니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를 하여는 특정 소방 대상물을 쓰시오. 이렇게 지금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봤었을 때, 설치 대상 쓰라. 이제 이 부분들인데, 물론, 이제 우리 꾸준하게 문제를 출제가 됐던 부분들인데, 어떤 분은 제대로 쓰실 거고, 어떤 분은 제대로 쓰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보편적인 부분으로 봐가지고, 우리가 감점될 수 있을 만한 요소, 그러니까 전체를 다 못 적는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 가정해가지고, 얘는 예를 들어서 한 마이너스 한 5점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다중요세 안전관리원 특별법상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를 하는 특정 소방대상을 무난하게 이제 쓰실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그리고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화재 안전 기준상 상수도 직계량 및 커뮤니티형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특정 소방 대상물 3가지를 쓰시오. 많이 연습을 했었던 5개 간이에 대해서 20분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무난한 그런 형태입니다. 나머지 부분들, 자,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보시면, 간이 스프링클러 화재 안전 기준 100A 설치 순서, 그리고 도시기호까지. 도시기호는, 설계미 시공에서 등장할 때가 됐었고, 충분히 등장을 해야 되는데, 등장을 안 했었을 뿐입니다. 즉, 이때까지는 거의 대부분 점검 실무 행정에서만 도시기호가 출제가 되는데, 실제로 사용은 이제 설계미 시공에 더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라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이외에도 여러분들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개통도 전체를 우리가, 틀림없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간에도 수별 급수간의 구경에 관한 내용이다 해가지고 구경과 관련한 무난한 내용이죠. 그죠?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2번. 아래 그림과 같은 도로 확대가 내서 손실 수도를 구하는 공식을 유도하고 중력 가속도, 그리고 직경, 그리고 유량일 때, 도로 확대한 손실 수도를 계산하시오. 다음. V1, V2는 각 지점의 유속이며 계산값은 조점 셋째 자리에서 반을 보여 둘째 자리까지 구하시오. 이렇게 지금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자,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잘 잘라서 이제 읽어야 되게 되는데, 손실 수도를 구하는 공식을 유도하고입니다. 공식을 유도하고, 지금, 자, 나머지를 계산을 하라라는 형태입니다. 추정하는데 공식 유도가 한 5점 정도 되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한 문제가 한 5점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자, 우리가 소방기술사에서 121회 이제 출제됐던 이제 문제였는데 난이도가 있습니다. 공식 유도까지는 사실은 예상을 못 했던 이제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서는 계산을 하시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마 무난하게 이제 문제를 풀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근데 공식 유도는 우리가, 조금 어렵다라고 가정을 해서 마이너스 한 5점 정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자,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됐고요. 자, 2번.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체가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쓸 수 있는 문제는 약 한 2점 정도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이 어디까지 출제가 되는 게 이제 마땅한가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해설을 하면서 감히 이제 부탁을 드리건데, 위험물 제조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련 법상, 작동 기능 점검만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작동 기능 점검을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인위적으로 동작시키는 정도까지가 우리 영역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근데,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에서는 지금 같은 형태로 수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표에서 끄집어내서 암기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가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그러니까 1번 문제 이제 보시면 해당 방역의 전역 방출 방식으로 IG결의 소화약제, 소화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아래 조건을 이용하여
IG100, IG5, IG541을 각각 방사하는 경우 저장해야 하는 최소 수학제 저장량을 구하시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격 주어졌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 그리고 산화 프로필렌을 저장하며 약정의 수는 1.8 주어졌습니다. 얘는 곱하면 되죠. 1기압 20도씨요 조건 주어졌습니다. 즉 그러니까 이 상태로만 우리는 접근을 하게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책당 약제량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화전전 기준에 있는 그런 조치들만 보게 되면 그렇죠. 근데 실장으로는 그렇진 않죠. 우리가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표까지 우리 암기를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왜는요 마이너스 6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28점 정도. 그러니까 28점 정도가 지금 제대로 풀지 못했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자, 불활성 가스 수화 설비 전적 방출 방식일 경우 안전조치 기준 3가지 그리고 HFC 272A FIC 131, FK 5-1-1이 확실을 각각 쓰시오. 얘 같은 경우에도 조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소부틸 알코올을 저장하는 내부 직경이 40m 고정지붕 구조의 탱크에 이형 고정 방출구를 설치해 방어하려고 한다. 아래 조건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그래서 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건이 지금 같은 형태로 이제 나타나져 있는데, 일단 뭐 이런 유형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우리가 수치를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일단은 사실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을 가능성이 있는 문제죠. 왜냐하면 조건 그 자체가 지금 한 10가지 정도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소위 말해가지고, 수용액량, 수원의 양, 그래, 저장량을 구해라, 이렇게 되는 게 할증도 들어가고 막 그러죠. 유물 개수 같은 그런 것도 들어가고 그러죠.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도 이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풀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나마 이용고정 방출의 정의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28점이 이제 된 겁니다. 얘 2점 정도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3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설치 기준이 출제가 됐습니다. 설치 기준이 전체적으로 출제가 된 이제 그런 상태인데, 뭐 거의 우리가 접근하기 어렵지 않았냐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 큰 문제 3번입니다. 하디크로스 방식에서 유체각적 기본 원리 3가지를 쓰시오. 이제 이렇게 지금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타학원이라든가 그런 데서 이제 풀이를 보게 되면 약간 오답으로 이제 추정되는 형태가 되게 되는데, 기본적인 원리, 요거 자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디크로스, 그러니까 앞에서 3점, 뒤에서 5점, 뭐 정확하게 이제 쓰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추정해서 쓴다. 물론 이제 가능할 수가 있는데 완전히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잃어버리는 점수들이 3점, 5점 해갖고 8점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형태로 하디크로스, 이제 그 외에 우리가 지금 다지간이 출제, 병렬배간이 이렇게 출제가 돼. 얘는 예전에 출제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난하게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괜찮은 형태입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괜찮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유도과정 쓰시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유도과정도 우리가 늘상 해왔던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어려워서 못 푸는 그런 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개폐 밸브 폐쇄 상태, 템파 스위치 관련한 그런 부분들, 충합 펌프 설치 기준 같은 것들 우리가 늘상 준비를 해왔던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도합 점수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가능한 점수, 예를 들어서 뭐 얘를 뭐 버린데도 뭐 크게 이제 문제는 없습니다. 제일 첫 번째 1번 문제 11점짜리 있었었죠. 그 중에서는 5점 정도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뭐 전체 이제 토탈로 해보게 되면은 얘 10점. 38점, 그리고 얘 8점 하니까 46점입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점이 거의 한 64점 정도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이제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이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차후에 유물 안전 관리하는 세부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 고민이 많이 되는 대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 실제로 관리자 점검을 하지도 않고 우리가 설계미 시공에 과연 유물을 넣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 이제 부분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일단 기출 문제 해설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서 문제는 일단 생략을 합니다. 자, 해설 바로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한 특정 수학 대상물입니다. 자, 근린생 완료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개정된 이력이 있죠. 개정된 이력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그 외에 노자 시설,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개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좀 쓰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셨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쓸 거라고 추정되는 게 5개 간에 대해서 20분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들도 있었었죠. 그죠?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것들만 포함을 한다 하더라도 그 대상만 본다 하더라도 같이 이제 쓸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약간의 중복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한 특정 소각 내상물, 얘는 이제 일단 다득법이죠, 그죠? 다득법에 해당을 할 경우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캐비닛형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영역에 설치를 한다.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밀폐고지 영업장, 제2조 제7호에 따른 산후조련업, 뭐 기타 등등 지상일체 맞닿아 있거나 이런 분들은 우리가 해당 지명계 지점 연결력이 포함한 데 설치 영업장은 제외한다. 그래 시점 맞닿아 있으면 해당 안 되죠. 그래 건축사항생 영업장 이렇게 되는데 주로 화재가 크게 일어났었던 그런 대상들은 우리가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를 해라.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도 하고 이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밀폐구조 영업장 예전에는 노래방이 있었고 산후조련도 있었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건축사항장 여기에서도 이제 외국인 일본인들 대거 사망한 그런 사례들이 있었었죠. 자, 그리고 간이 스프링클러스의 화재 안전 기준상 상수도 직결이면 캐비닛형 가압 송수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특정 소각 내상물 3가지.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대상이 사실은 아까 이제 앞에서 이제 설치 대상에 들어가는 것들에 이제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위험한 용도일 경우는 우리가 어떻다라는 겁니까? 상수 직결이라든가 캐비닛형 쓰면 안 돼. 그게 기본 기조죠. 그래서 얘가 이제 다시 이제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은 5개의 간이에 대해서 20분 이상 방수해야 되는 대상물은 어떤 거냐. 이제 이런 형태로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기도 했었던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이 스프링클러스를 화재 안전 기준상 가압수조 가압송수방 장치 방식 배관매 밸브 설치 순서에 대하여 명칭을 쓰고 도시교 소환세를 도시교를 쓰시오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가로 넣기였죠, 그죠? 압력계 체크 밸브, 성능시험 개표 시행 밸브, 유수검지 장치 무난하게 쓰실 수 있을 법한 개통도를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각각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도시기호가 있으니까 아마 이분들에서는 무난하게 이제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간이헤드 수별 급수간의 궁유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32mm, 수평정비행은 30, 가지배관은 25mm, 그 헤드는 3개. 요거 이제 개정이 됐었던 이제 그런 이력이 있는 것들이죠. 그죠? 자, 그래서 간이 스프링클러가 굉장히 이번 시험에서는 크게 강세를 보였던 그런 상입니다. 자, 아래 그림 같은 도료 확대가, 그래서 여기서 관건이 되는 부분들은 도료 확대가 손실수들을 계산을 하는 걸 못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공식을 유도하는 그 과정이 힘든 이 형태인데 120일에 기술사에 출제가 됐는데 그게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가지고 이번 시험에서는 보시게 되면은 예년에 기술사에서 출제됐던 게 한 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오래 이제 됐는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점검에서도 그리고 설계에서도 이제 그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20일에 이제 기술사 시험에 출제됐던 내용들이 공식 유도 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공식은 지금 같은 베르니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봤었을 때 1을 1지점, 여기를 2지점이라고 이제 가정을 했었을 때 1점에서 2점으로 에너지 변화는 모든 에너지, 유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대한 변화는 베르니 정리가 기본이죠. 그래서 1점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이만큼, 2점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이만큼이었었을 때 실제 유체니까 손실이 발생할까 얘를 HL이라 고 이제 가정을 하자.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지금 같은 형태의 이제 식이 하나가 이제 나타나시게 되면 좌우치안이죠. 우리가 늘상 해왔던, 그죠? 근데 Z1, Z2는 우리가 배관의 중심의 위치가 같으니까, 우리가, 얘는 이제 소호가 가능한 이제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수평 배관에 작용하는 힘 해가지고 힘의, 평형, 변화량, 그리고 배관에 작용하는 힘, 요렇게 요 순서대로 이제 우리가 가게 되는데, 힘의 평형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P1, A1, P2, A2 이렇게 해가지고 A2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검사체적으로 가정을 할 경우 A1과 A2를 같이 이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힘의 변화량은 또 결국은 속도의 변화량. 그러니까 Q는 AV니까 Q는 AV를 대입해가지고 하는데 A2, V2를 기준으로 정리를 하게 되니까 지금처럼 되더라. 그러니까 이 두 힘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같다. 야구 같다. 자, 이렇게 되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V2 이렇게 해서 약분을 해가지고 전기를 하게 되니까
P1-P2는 로 A2, V2-V1으로 이제 정리가 되더라. 얘를 우리가 어디에 대입했냐면은 아까 앞서 보시던 P1-P2, 앞서 보시던 얘네들을 대신해가지고 대입한 거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감마분에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얘는 비중량 감마는 로지니까 로지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밀도를 없애버리죠. 자, 그렇게 해서 얘네들을 자 이지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분모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아래 위 2 곱하면 되죠.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 2지분의 2 V2의 제곱 마이너스 2 V1 V2 플러스 V1 제곱 빼기 V2의 제곱 이렇게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얘 곱하고 얘 곱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양변에 2 아래 위 이제 분자 분모에 2 곱해가지고 지금 같은 형태로 맞추게 되니까 정리가 지금 뭐 어떻게 되냐면 2지분의 V1 마이너스 2 V1 V2 플러스 V2의 제곱. 이거 우리 예전에 많이 했던 뭐 인수분해하고 뭐 했었던 그런 것들이죠. 그거를 정리를 하게 되니까 2지분의 V1 마이너스 V2의 제곱이라는 결과식이 나타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연소의 방정식, 자 Q는 A1 V1 이꼴 A2 V2를 V2를 기준으로 하니까 A2분의 A1 V1 얘를 정리를 하는데 대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니까 결국은 여기서 V1이라는 공통분모 얘를 끄집어내죠. 그렇게 되게 되니까 1-A2분의 A1이라는 얘가 앞으로 툭 튀어나오면 되죠. 그죠? 앞으로 툭 튀어나오게 되면 지금처럼 되게 되고 얘는 4분의 파이 D제곱, 4분의 파이 D제곱. 그래서 결국은 똑같은 4분의 파이 D는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약분해가지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D의 제곱이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제곱이 있고 바깥의 제곱 그대로 나게 되니까 얘를 우리가 뭐라고 뒀습니까? K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뒀죠. 그래서 K 값을 줘가지고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지금처럼 어떻게 구경을 넣어가지고 유속을 해가지고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건상 보게 되면은 자, 중력가는 9.8 구경은 50 그리고 50mm니까 0.005 그리고 400mm니까 0.4 유량은 800L 퍼분 줬네요. 얘를 환산하면 지금처럼 되더라 라는 것들 가끔 가다가 중력가속 9.8을 이렇게 주는 것들이 요즘 최근에서 그런 사례들이 좀 많아졌죠. 그런 거 유념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저기에서는 계산을 하겠는데 유속을 구하는데 연소 방정식에 따라서 구경이 있고 유량이 있기 때문에 유속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같은 형태로 보게 되면은 자, 지금 같은 형태로 유속만 구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구경을 넣어가지고 결국 유속을 구해야 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뭐가 편할 거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계산을 비교적 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V1, V2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V1, V2 이제 그렇게 구했고 지금 같은 형태로 유속을 대입을 해서 결과적으로 2.28m 이렇게 이제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에서는 손실수도 구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유도를 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손을 못 대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잘못 풀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보시면 제조소 등의 가스가스 소화설비 설치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인물 안전관리관 세부 기준이죠. 그죠? 자, 그래서 해당 방역 전력 방출 방식으로 IG-결의 소화약제를 설치하고자 한다. 아래 조건을 이용하여 IG100, IG5, IG541을 각각 방사하는 경우 저장하는 데 필요한 최소 소화약제량을 구하시오. 그래서 최적을 주어졌습니다. 산화 프로필렌 주어졌습니다. 소화약제 개수를 다양히 주어졌어요. 1.8로. 주어지자면 얘도 이제 골치가 아픈 그런 상태입니다. 자, 방역은 1기압 20도씨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일단 기타 등등 자, 내용을 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해설을 바로 들어가게 되면 방역 체증은 우리 당연하게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방사능은 단표의 소화약제 종류에 따라 방역의 최적 1세제곱미터당 소화약제의 양이 비율로 계산한 방역용 내 가장 또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별표에 정한 소화약제에 따른 개수를 곱해서 얻은 양으로 산정하며 조건에 따라 소화약제 개수는 1.8이다. 별표 2에 따를 경우 소화약제 개수는 모두 1.8이다. 그러니까 조건 자체 1.8을 줬는데 이걸 별표 2를 본래는 따라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가 보게 되면 수치가 얼마로 나면 1.8로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요게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함정이 될 수 있는데 x는 2.303 로그 100-C분의 100 기억납니까? S분의 VS 이런 거 기억납니까?
자, 그러니까 얘를 쓰게 되면 결국 S분의 VS 20도씨 약분, 그런 농도만 넣으면 되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아직 얘는 농도가 지금 공이 43%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풀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요구를 했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화전적 기준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얘는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은 약재량을 지금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해놨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1기압 20도씨 기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문제 조건 그 자체가 그렇죠. 그죠? 그렇게 되다 보게 되니까 결국은 여기서 최적이 있습니다. 0.56 얘가 암기가 돼 있어야 되는 상태 됩니다. 거기에다가 곱하기 1.8 지금 같은 형태로 나타나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해서 얻는 그런 양의 표를 암기해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손을 대지 못하는 상태였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불활성 가스 소화설비 전력 방출 방식의 경우 안전조치 기준 세 가지에도 이제 설치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세부 기준 제134조 제3호 하목 이렇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다 정도를 일단 참고를 하십니다. 기동장치 방출용 스위치 등의 작동으로부터 저장용기의 용기 밸브 또는 방출 밸브의 개방까지 시간이 20초 이상 되도록 지연장치를 설치를 할 것. 수동기동장치는 이래 정한 시간 내에 소각제가 방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것. 과거의 출입구 등 보기 쉬운 장소에 소각제가 방출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시 등을 설치를 할 것.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확식 써라라는 거 있었었죠. 확식은 화전적 기준에도 이미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확식은 조금 일부는 아는데 일부는 쓰지를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도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의 대부분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지 않을까. 자, 이소부탈 알코올을 저장하는 내부 직경이 40m 고정 지분 구조에 탱크에 이형 고정 광초를 설치하여 방어하려고 한다. 아래 조건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일단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어렵습니다. 시간 엄청 걸립니다. 혹시라도 이게 이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라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차후에 준비를 하실 때는 얘는 제일 마지막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조건이 지금 1, 2, 3, 4, 5, 6, 7, 8, 9, 10 요 조건 모두 만족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 문제를 선택을 할 때 가급적이면은 후순위로 밀어버리는 형태가 되는 게 올바릅니다. 차후에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3% 수용성 액체 소화약제를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용성 액체 소화약제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소부틸 알코올은 우리가 수용성이죠, 기본적으로는. 그죠? 그리고 고정포광출구의 설계 압력 환산수는 35, 배관의 마찰 20, 낙차 30m.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수들을 구할 수 있는 조건을 주어졌습니다. 얘는 뭐 크게 이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수력 최적 기계 효율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예전에도 우리가 효율 같은 경우는 수책이 이렇게 해가지고 효율을 각각 주어지는 그런 타입들이 있었습니다. 전달 개수는 1.1로 한다. 자, 그래서 전수도 구했고 효율 구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토출량이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그게 이제 관건이라는 거 2번, 3번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전장탱크에서 고정포 방출까지 상하는 소액간의 내경은 100mm, 소액간의 길이는 120m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액간 주어졌죠? 화잔전 기준 소액간 제외하니 마냥 구경 기준인데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이 그런 거 없죠? 그죠? 소액간은 우리가 다 포함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자, 특이하게도 보조포스 화잔은 쌍구형이라고 되어 있고, 접속구가 2개로 설치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물 안전관리는 세부 기준에 적걸구, 방수구 이런 표현이 아니고 접속구라고 그렇게 표현되거든요. 하나에 2개가 있으니까 결국은 2개가 설치됐으니까 4개를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우리 최대는 보도포스 화전은 3개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점이 없는 조건, 원조율은 3.14, 포수형의 비중은 1로 본다. 자,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을 따른다. 화전전기를 따른다. 이런 표현들도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는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을 따라야 우리가 뭐가 나오게 되는 겁니까? 위험물 개수 이렇게 해가지고 할증을 넣을 수가 있죠.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산감수 소점 셋째 짤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짤이 가지고 하시오. 기타 조건은 무시한다.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선감수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기사 같은 경우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점 셋째짜리에서 해가지고, 반올림 해가지고 이제 답을 하라라는 형태.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는 방법이, 이제 약간의 오차가 이 문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게, 매 계산마다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반올림하는 방법이 제일 마지막에만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셋째짜리에서 둘째짜리로 이제 올라가는 형태가 될 수 있죠. 이 둘 다 오차 범위 내에 이제 들어가는 정답으로 간주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이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이렇게 해라라고 한 게고 답은 이렇게 한다라고 했었으면 달라지게 되죠. 그죠? 정답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제일 마지막 최종 계산 이렇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달라지게 되는데 할 때마다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 범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용고등 포방출의 정의. 소환대 필요한 채소 포성액량, 채소 수원의 양, 채소 포약제의 저정량을 각각 계산하시오. 전동계 출력을 계산하시오. 단 유량은 포성액으로 한다. 그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정의입니다. 정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 물론 예전에 점검에서 출제한 예가 있습니다만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형을 제외한 부분이 출제가 된 적이 있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고정지분구조의 탱크의 저무 포주입법, 탱크 액면에 설치된 포망출구로부터 포를 탱크 내 주입하는 방법을 말한다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송포간 발포기 또는 포발생기에 의해 발생된 포를 내보내는 병을 말한다. 당의 병안으로 탱크 내 위험물이 연기된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구조기구를 갖는 것을 한한다. 이와 같다. 으로부터 포방출구를 방출하는 방출구 이렇게 됩니다. 그림성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주입 방식 이렇게 되죠. 자, 우리 포성액량, 수온의 양, 채소 포약제 저정량을 각각 계산하시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표 형태로 해가지고 하는 게 비교적 좀 보시 좀 무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PPT로 지금 이제 떠 있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카페에 수강 365하고 파일이더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답을 했는데 거기서 표로 정리가 된 게 비교적 조금 보기가 조금 더 수월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고 방출구인데 우리 예전에 이제 많이 했었던 게 Q는 AQTS 이렇게 이제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포성액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K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가 들어간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위험물 계수라는 형태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소약제야, 탱크 액편 수용액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직경이 있죠, 그죠? 직경이 있는 상태에서 Q는 240 그리고 여기에서는 위험물 계수 1.25. 자, 얘가 이제 우리가 얘를 뽑아낼 수 있나 없나 이제 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저 같은 수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타 등등 조건들. 이소부틸은 수용성으로 2형일 경우 적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1.5는 위험물을 구분에 따른 개수를 적용한다. 그리고 농도는 3% 있습니다. 보조포수와 좀 마찬가지죠. 지금 같은 경우는 N 곱하기 8,000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최대 개수는 3개가 되죠. 아까 이제 우리가 접속구라고 되어 있는 게 두 개 이렇게 되게 되니까 그렇게 되죠. 자, 그리고 소액간인데 소액간 같은 경우는 100ml가 120m가 있는 이제 그런 상태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같은 형태가 되죠. 자, 그래서 채소 포성액량은 결국은 Q1, Q2, Q3, Q1, Q2, Q3를 모두 다 더하냐. 채소 수온의 양은 우리가 3%니까 97%고 포약제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3%. 자, 이렇게 이제 정리되게 되니까 수액을 구하는 그 순간 사실은 나머지는 이제 거전자 구해지는 이제 그런 상태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물 안전관리관은 세부 기준 수용성으로 포방 출구 해가지고 2형일 경우에는 지금 포 용액량은 지금 240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위험물의 구분에 따라서 개수 그 자체가 지금 이소부틸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1.25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끄집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소위 말해가지고 찍어야 되는데 찍어도 마마에게 기회가 좋던가 아니면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건데 그 둘 중에 한 가지는 돼야만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얘가 되지 않으면은 점등기 출력을 당연히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전수도 아까 해결했고요. 그리고 분당, 출량 이렇게 나타나시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미 1.25라는 위험물 개수까지 이제 고를 해가지고 한 상태.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냐면은 보조포도 혹시 1.25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보조포는 1.25라는 내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부 기준 그 자체에서 내용은 없고 그래서 고정포일 경우에는 그 내용이 있고 보조포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1.25를 여기서는 곱하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분당 방출량 그리고 효율 있는 대로 다 곱해주면 되고 그렇게 하게 되니까 약 355.05kW 이렇게 나타나시더라. 설치 기준입니다. 자, 스프링클러와 관련한 그러한 부분들, 폐쇄형 스프링클러들을 설치하는 경우 스프링클러의 부착 위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자, 그래서 우리 수치 몇 가지가 나타나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수치를 넣는, 그러니까 헤드 반사판을 하방으로 0.9, 수평으로 0.4, 계부 상단으로부터 높이 0.15m 이내 벽면에 설치를 해라, 이런 형태의 것들. 그리고 유수금지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해가지고 두 가지 해가지고 2점 했는데 1차측 압력계 설치, 2차측 압력계 설정을 필요한 경우 스프링클러에는 당 유수금지 장치의 압력 설정치보다 2차측의 압력이 낮아진 경우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설치를 해라. 그리고 그 외에 기준으로 구석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줌작동식, 건시가격 줌작동식 같은 경우에는 헤드가 개방된 후 1분 이내에 당의 스프링클러 헤드로부터 방수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 해서 약간 특이한 화단적 기준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하디크로스 방식입니다. 이제 기본 원리 세 가지 이제 이렇게 지금 되는데 유체각지 기본 원리 세 가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출전을 도시게 되면은 방어와 실무 핸드북이라고 소원기술사에서 이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고 원본은 그 SFP 핸드북이라고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핸드북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표현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하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이걸 유체 적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연소의 방정식이 되고 그리고 배론이 정리되거든요. 연소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요? 관로망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관유량은 지금 어떻게 된다라는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도 마찬가지로 배론이 정리가 배관망, 그러니까 파이프 네트워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미의 접합점에서 하의 값만 가진다. 값이 달라지진 않는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되고 값은 일정해. 값은 일정해.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똑같은 배관만에 똑같이 유체하려면 이 값이 달라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론이 정리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라 항상 손실이나 기타 등 일정하기 때문에 그 값은 하나야라는 겁니다. 얘가 이제 전제가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단일 루프형이라 가정을 할 때 루프라고 하는 것은 폐회로가 되는 이제 그런 관로망을 우리가 루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에너지 손실은 동일하다. 자, 그렇지 않을 경우 에너지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내부 순환이 발생하게 돼. 그러므로 이는 어느 방향으로 개선하는 특정한 점에 대한 양쪽의 압력 손실은 동일하다. 자, 이 전제에 가지고 루프였었을 때 지금 같은 형태가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유체가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는데 손실이 달라지거나 하는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거 외로 반대 방향으로 유체가 흐르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표현이 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정의 유체가 흘러갈 수밖에 없어 라는 전제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값을 가져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실은 같아.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얘를 전제로 우리가 하디크로스라는 형태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순환해서 뭐를 하는 거면 계산해서 확인을 하는 그런 방법이죠. 이제 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소의 방정식이라 배론 정리 정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어느 정도 억지로라도 쓰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추정이 되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아마 조금 어려운. 자, 그리고 하디크로스 방정식의 계산 절차 중 4단계에서 8단계까지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하디크로스를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으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일부분들을 계산 문제를 풀었을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기울사 문제라든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었으니까 요즘도 거의 하디크로스 기울사 문제 등장을 하질 않거든요. 근데 절차를 쓰라라고 한 겁니다. 그 절차는 SFP 핸드북에 이제 그대로 이제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참고를 해서 지금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출전이 아마 여기라고 추정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고 내용은 지금 같은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손을 대지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되는 문제입니다. 자, 8단계까지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자, 그림과 같이 A점으로부터 물이 유입되어 B점으로 유출되고 있다. A하고 B 사이에 있는 3개의 분기관의 내경이 40mm
각 분간으로는 유랑을 계산하시오. 자, 예전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야, Q1, Q2, Q3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단원 관길이 자, 이렇게 이제 준 그런 상태입니다. L번은 뭐 곧 나옵니다만은 부자 손실을 해가지고 2m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배관의 마찰 손실 함量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자, 6.174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항상 조건에 따라가는 거죠. 자, 그리고 6.174는 예전에 12.5승인데 10의 4승입니다. 압력은 메가파스칼입니다. 언제든지 조건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주의하시고, 유량조도, 배환경 길이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의미가 없는 조도, 구경, 요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약분되죠,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는. 자, 유입전가의 유출자면은 1000리터 고온의 유량이 흐르고 있다. 자, 들어가는 유량과 토출된 유량은 항상 같다. 자, 90도 엘보의 등가 길이는 2m, A와 B 두 지점의 배관, 부속 마찰 손실은 무시한다. 자, 그리고 계산값 소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리면 둘째 자리까지 구하시오. 이렇게 지금 나타나져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Q1, Q2, Q3, 그러니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합은 얼마라는 게 1000이죠. 자, 근데 여기서는 손실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마찰 손실은 동일해. 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단 관계를 각각 구합니다. 자, 15m.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돼 있었을 때 각각 길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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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m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길이가 있었습니다. 얘는 15m, 그럼 얘는 20m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얘는 20m, 얘도 마찬가지 20m고 얘는 지금 5m 이렇게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각 길이 요거, 얘는 요 길이, 요 길이. 그래서 L1, L2, L3 이렇게 상당 관계를 포함하게 되면 지금처럼 나타나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제가 됐었을 때, 자, 그럼 6.75 곱하기 10의 4승이죠? 그죠? 자, 이렇게 됐었을 때, 자, L1, 그리고 L2, L3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같아. 델타 P는. 맞죠? 그러면 약분되는 것들 약분합시다. 상수 약분됐습니다. 조도 약분됩니다. 구경 약분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Q1.85, L1, 그리고 Q2, Q3 해가지고 L3까지 지금 같은 형태로 정리됩니다. 그러면 얘 한번 계산하고, 그리고 얘 한번 계산하고, 두 번 계산하면 되죠? 이미 수치는 다 주어진 그런 상태니까.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둘 다 이꼴 났습니다. 자, Q1, L1, Q2, L2 이렇게 이꼴 났습니다. 그러면 Q2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당연히 L1이 넘어가면 되죠? 넘어가면 되니까, 지금 같은 형태로 정리가 되고, 거기에 따라 수치를 대입하게 되니까, L2가 넘어갔죠? L1이 L2가 넘어갔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된 L2분의 L1은 이렇게 Q2를 대신해가지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형태로, 그래서 이번에는 Q3를 기준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똑같은 형태로 정리를 하게 되니까 상단원 관길이 대입을 하니까 지금처럼. 그러니까 얘네들이 핵심이죠. 그러면 지금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Q1, Q2, Q3 해가지고 Q1은 그대로 있고 Q2를 구했고 Q3 구했고 Q1으로 전체 정리가 되니까 상수만 정리되면 된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420.8.577.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각각 우리가 수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점수를 주기 위한 문제에 가깝습니다. 이 문제를 틀리면 굉장히 곤란한 그런 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타 등등 참고하시고요. 자, 스프링클러스의 방수압과 방수량 관계시 Q는 80 루트 CP의 유도 과정을 쓰시오. 단 헤드 오리피스 내경의 12.7 방출 개수 C는 0.75, 중력가속도는 9.81. 자, 1메가파스칼은 10kgF/제곱센티미터로 가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들은 무난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해왔던 게, 예전부터 해왔던 게, 결국은 Q는 AB에서 유도가 되죠. 그래서 C 해가지고 유량계수, 아까 우리 있었던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적용을 하자라는 것들인데, 자, 핵심은 항상 뭐였냐면 단위환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Q는 4분의 5D 제곱 루트 2GH라고 유도되는 것들 무난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단위를 환산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죠? 제가 비례식이라 그랬죠. 비례식으로 적용을 함에 있어 가지고 사실은 H하고 그러니까 양정하고 수도하고 메가파스칼하고,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문제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표현됐냐면은 우리가 1kgF, 그죠? 1kgF는 우리가 0.1메가파스칼. 그 조건이니까 결국 10m는 어떻게 되는가 봐요. 0.1메가파스칼로 똑같아. 그러면 H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0 곱하기 P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구경은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태로 1m는 1000mm, 그리고 세미터퍼세카죠. 그죠? 1세미터퍼세카는 1000리터 곱하기 60이죠. 얘네들 전체적으로 일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비례관계 해가지고 얘네들을 각각 대입을 하게 되는데, Q는
6 곱하기 10의 4승 라지 Q 대신에 대입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각각 대입을 해가지고 상수만 앞으로 쭉 끌어내봤습니다. 근데 CP라고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100이니까 CP는 나눠줘야 되죠? 10 곱하기 10이 100이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상수만 딱 싸그리 정리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 79.847. 그러니까 약 우리가 80 루트 CP 이렇게 이제 산출되더라. 아마 무난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옥내수화전 해가지고 0.6597 이렇게 이제 산출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응용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스프링클러 설립 화전전기준상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개폐밸브의 개폐 상태를 감시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급수 개폐밸브 작동 표시 스위치의 설치기는 의외의 문제였습니다. 쉽지만 의외의 문제였다라는 게 연결 송선 설비에서 템파 스위치 관련한 내용 출제가 됐었었죠. 그리고 충압 범프 관련한 부분 결국은 한 번은 출제가 된 그런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무난하게 쓰지 않았을까요? 두 문제 다. 자, 템파 스위치. 자, 급수 개폐 밸브가 잠길 경우 템파 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템파 스위치는 감시반 또는 수신기의 작동 동작 유무 확인과 동작 시험 도통 시험을 할 수 있을 것. 급수 개폐 밸브의 작동 표시 스위치에 작동하는 전기 변선은 내하 또는 내열 전선으로 할 것. 자, 이렇게 되는 것들. 여기는 기본적인 사항들이죠. 자, 그리고 수화수 공급 방법하고, 그러니까 급수배관에 템파 스위치 설치하라는 그런 의미죠. 그죠? 그림의 의미는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하는 경우 충압 설치 기준입니다. 자, 펌프에 토출하면 그 설비의 최고의 호스 적결구 스프링클러 설비는 살수상 시 일제 연결배기는 그 밸브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메가파스칼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 전격 토출하면 갖게 할 것. 펌프의 전격 토출량 정상적인 누출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옥내사전 설비 또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 유지. 스프링클러기 때문에 옥내사전 빠져야 되고 여기서도 어떻게요? 호스 적결구 얘가 빠지는 게 이제 정답이 이제 됩니다. 요거는 이렇게 이제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아마 오류로 그대로 이제 들어가 있는 옥내사전하고 같이 있다 보게 되니까 그렇게 들어간 것 같으니까 보시는 분들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좀 수정 좀 부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문제를 쭉 한번 다 봤습니다. 힘든 여정입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가 실제로 시험 치면서도 고생을 했지만은 그거보다 더 크게 지금 마음고생이라든가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결과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는 차츰차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와주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만들었던 이중희, 신민우, 백소나, 강사님 같이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시험을 치신 분들입니다. 권재한, 양지훈, 고민한님. 시험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후 바로 와가지고 같이 고민도 하고 했었던 분들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혹시나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 위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와중에 합격하시는 분들은 또 반드시 나오리라고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그것도 고민을 조금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속상한 나머지 그래서 파이리더하고 소방 365 그래서 일부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를 제발 좀 정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게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그리고 혹시나 이미 관리사를 취득하신 분들 한테 위해를 끼치기 위해서 더 많은 관리사 배출해서 우리가 우리 파이가 작아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제 글을 올리거나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수험생 시절에 있었었고 지금 수험생 입장에서 봤었을 때 아마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것을 조금은 공감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좀 관리사 시험이, 그러니까 재수로 운이 좋아서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고 실력이 있어가지고 합격하는 시험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조금씩 한번 바꿀 수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이제 바꿔봤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수학기술사 이항준이었습니다.